이미 당신도 당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뭔가 이상한데 왜 나는 거절을 못하지? 말은 예쁘게 하는데 왜 내가 자꾸 죄책감을 느끼지? 분명 내 선택인데 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지? 우리는 이런 순간에 불편함을 느끼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채지 못합니다. 마치 안개에 속을 걷는 것처럼 뿌옇게 느껴질 뿐입니다. 군주로는 말합니다. 사람은 말로 설득되지만 결국 행동으로 조종된다. 그리고 그라시아는 경고합니다.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 그곳이 바로 상대가 파고드는 틈이 된다. 우리는 조종당했을 때 대부분 알아채지 못합니다. 조종은 소리 없이 시작되고 아주 작은 틈에서 침투합니다. 마치 물이 조금씩 스며들듯이 우리의 판단력과 의지를 서서히 잠식해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사람을 조종하는 5가지 심리 원칙을 쉽게 그러나 깊이 있게 풀어드립니다. 이걸 아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말을 믿기 쉽습니다. 너 걱정돼서 그래.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우리 사이잖아. 같은 말들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선의를 믿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든 표면적 목적 뒤에는 진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다크 심리학에 따르면 조종자는 먼저 무해한 사람, 좋은 사람처럼 접근합니다. 처음부터 날카로운 칼날을 드러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따뜻한 미소와 공감하는 눈빛으로 다가옵니다. 경계가 풀릴 때까지는 절대 본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유혹하듯 충분히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주는 선하게 보이되 필요할 때만 선해야 한다. 조종자들은 이 원리를 정확히 사용합니다. 보이는 것과 의도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당신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신을 도구처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알아챌 수 있을까요? 관계에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 사람이 원하는 진짜 결과는 무엇인가? 입니다. 겉말이 아니라 행동의 방향을 보면 의도가 보입니다. 말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조종의 첫 단계는 약점 스캔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약점을 숨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말과 행동 사이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눈을 피하는 것처럼, 거짓말할 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처럼 약점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새어나갑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불안할수록 더 많은 미세 신호를 흘립니다.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이라고 불리는 이 신호들은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나타나지만 훈련된 관찰자는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조종자는 이것을 집요하게 관찰합니다. 당신이 어떤 주제에서 불편해하는지, 어떤 말에 반응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세밀하게 이뤄냅니다. 그라시아는 말합니다. 너의 약점을 드러내지 마라. 그곳이 내가 무너질 틈이다. 조종자는 상대의 심리적 틈을 정확히 공략합니다. 고립감, 인정욕구, 죄책감, 충성심, 이 모든 것이 취약점이 됩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낄 때, 인정받고 싶을 때, 누군가에게 빚졌다고 느낄 때, 바로 그 순간이 조종자가 침투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점을 숨기기보다 의식하는 것이 방어입니다. 내 약점이 무엇인지 인식하면 남이 그곳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취약점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곳을 방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조종의 핵심은 사실 약점이 아니라 욕망입니다. 특히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동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가치 있다고 느끼고 특별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욕구입니다. 다크 심리학은 말합니다. 인간은 무시당할까 두려워하고 인정받고 싶어 움직인다. 조종자는 이 감정을 정교하게 이용합니다. 너는 특별해. 나만 너를 이해해. 다른 사람들은 너를 몰라줘도 나는 알아. 같은 말 한마디로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이 말들은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를 건드리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사랑보다 인정받기를 더 갈망한다. 누군가 당신의 욕망을 알고 있다면 이미 절반은 조종당한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것을 미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미끼를 물듯이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충족될 것 같은 환상에 쉽게 낚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무조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인정은
달콤한 미끼일 수 있습니다. 욕망을 들키지 않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첫 방패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되 그것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종은 달콤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두려움을 심는 것입니다. 당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 채찍이 등장합니다. 심리학은 말합니다. 공포는 인간의 판단 기능을 마비시키고 생존 모드로 전환되게 합니다. 이때 사람은 주도권을 잃고 따라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저 위협에서 벗어나고 싶은 본능만 남게 됩니다. 조종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 없으면 힘들걸? 다른 사람들은 너 싫어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 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같은 말들로 당신의 자신감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말들은 당신이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마키아벨리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사랑받기보다 두려움받는 것이 안전하다. 조종하는 사람은 항상 두려움과 안락함을 번갈아 제공합니다. 가장 오래가는 복종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고통을 주었다가 위로를 주고 위협했다가 안심시키는 것을 반복하면서 상대를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당신에게 두려움을 계속 주며 통제한다면 그 관계는 조종입니다. 두려움이 느껴지는 순간 즉시 거리를 둬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이 기반이 됩니다. 가장 교묘한 조종 방식은 죄책감 조종입니다. 이것은 가장 보이지 않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심리학에 따르면 죄책감은 인간을 수능적이고 약한 상태로 만듭니다. 조종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부탁했는데 그 정도도 못해? 넌 늘 나한테 실망만 줘.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같은 말들로 당신을 끊임없이 빚진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 말들은 상대를 부드럽게 무너뜨립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때리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라시아는 명확히 말합니다. 남의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반드시 이용당한다.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 조종자는 당신의 심리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미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미안함과 조종당하는 죄책감은 구분해야 합니다. 진짜 실수를 했을 때 느끼는 건강한 미안함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지만 경계를 넘는 죄책감, 끊임없이 빚진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죄책감은 그 즉시 끊어야 하는 빨간 신호입니다. 조종의 심리는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약점, 욕망, 두려움, 죄책감, 우리가 매일 느끼는 가장 인간적인 틈을 파고드는 심리전일 뿐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한 걸음 앞서 있습니다. 군주로는 말합니다. 경계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이용당한다. 그라시안도 말합니다. 너 자신을 지키는 기술은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오늘의 내용을 통해 당신이 관계의 본질을 더 똑바로 보고 더 이상 어떤 조종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품격을 갖추길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이용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